서울의 밤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네온 사인이 부엌 타일 위로 흘러내렸고 전자레인지에 남은 시간 숫자가 파랗게 깜빡였습니다. 지수는 끓는 전골 냄비를 보며 핸드폰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시어머니가 오시는 날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2해째, 두 사람의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평온했지만 작은 균열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지수는 도시 변두리의 신축 아파트에 산다는 사실이 자랑이었고, 시어머니는 오래된 상가 건물 3층에서 평생을 살아온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이 열리자 시어머니는 장바구니를 두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세일하길래 사왔다며 통조림과 말린 멸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지수는 고맙다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돌멩이 같은 불편함이 굴러다녔습니다. 이 집의 냉장고 배치를 깨뜨리는 낯선 물건들이 한꺼번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안을 한 바퀴 돌며 햇살 방향과 창틀 먼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집이네 하는 칭찬 뒤에는 어쩐지 검사가 끝난 표정이 따라붙었습니다. 식탁에 앉자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멈추고 묻습니다. 요즘은 집에서 밥을 자주 해먹느냐고. 지수는 열심히 한다고 대답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국물간이 약하다 했습니다. 서울은 뭐든 싱겁게 먹는다더니 내가 딱 그러네 하며 웃었습니다. 민수는 분위기를 바꾸려 농담을 했지만 숟가락 소리만 컸습니다. 창밖에는 택배 오토바이의 붉은 등이 길게 지나갔고 지수는 그 불빛을 눈으로 쫓으며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저녁이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는 주방 서랍을 열어 행주를 꺼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닦으면 얼룩이 안 남는다며 능숙하게 닦아냈습니다. 지수는 그 손놀림이 신기하면서도 자기 영토에 들어온 손처럼 느껴졌습니다. 환한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부엌의 공기만은 더워졌습니다. 그날 밤 늦게 민수는 야근을 갔고 지수는 설거지를 끝낸 싱크대에 손을 얹고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졸고 있었고 뉴스 자막은 부동산 가격과 금리 이야기를 끝없이 흘려보냈습니다. 지수는 내일 새벽 출근이라며 방에 들어가겠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결에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때 무심한 말 한마디가 튀어나왔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참 피곤하다면서도 집안일은 대충 한다는 말을 농담처럼 던졌습니다. 지수는 그 말 뒤에 이어질 웃음을 기대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소리를 들은 듯 했습니다. 대충이라는 단어는 싸늘하게 방으로 따라 들어와 베개 옆에 앉았습니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뜬 지수는 스마트폰 메신저에 손을 올렸다 내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직접 말로 하면 좋겠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짧게 썼습니다. 어머니, 다음부터는 저희 일정 생각해서 저녁 방문은 미리 알려주세요. 그리고 부엌 정리는 제가 할게요. 마지막 문장을 지웠다가 다시 썼습니다. 제 밥은 제가 할게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지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이틀 뒤 명절을 앞둔 금요일 오후 시어머니의 마음까지 곧장 날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굴비값을 깎다 말고 화면을 보고 굳어졌습니다. 제 밥은 제가 할게요라는 문장은 거절이 아니라 선을 긋는 말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굴비를 사지 않았고 대신 오래 묵은 된장을 꺼내어 조용히 봉지를 묶었습니다. 마음도 함께 묶어버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는 명절을 앞두고 차들이 빽빽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수는 양손 가득 떡과 과일 상자를 들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다 괜찮다. 나는 잘하고 있다. 몇 번이나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예상보다 일찍 온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제부터 와 있었다며 웃었고 식탁 위에는 반듯하게 썰어놓은 나물과 전 부침 재료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당황을 숨기려 했지만 마음이 먼저 흔들렸습니다. 메시지를 읽으셨을 텐데 왜 아무 말씀도 없었을까? 어머니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팬에서 기름이 사락사락 소리를 내자 지수의 속도 같이 끓었습니다. 결국 지수는 멈출 수 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방식대로 하고 싶어요. 어머니의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 순간 팬에 기름이 튀어 작은 불꽃 같은 소리가 났고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너는 나를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냐고, 며느리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냐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민수는 양손을 들어 진정시키려 했지만 두 사람의 말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울컥한 마음에 결국 말했습니다. 저희 집 살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말없이 주방 장갑을 벗어 싱크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장갑이 싱크대에 떨어지는 소리가 방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고 민수는 뒤를 쫓아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어머니의 눈빛은 낯선 도시의 밤처럼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은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전 냄새도 나물 향도 사라지고 지수는 빈 팬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냄비를 열어보니 어젯밤 부치다만 전 몇 장이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닦아내려다 멈췄습니다. 손끝에 남은 기름기가 어머니의 손보다 먼저 떠올랐습니다. 민수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회사에서 문자 한 줄만 왔습니다. 저녁에 병원 다녀오자고. 지수는 놀라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어젯밤에 어지럼증으로 잠시 응급실에 들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지만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쳤다 했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병실 앞 복도에서 지수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어머니는 산책을 하고 돌아와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아플 때 강한 사람의 눈은 오히려 더 고요했습니다. 지수는 문을 밀고 들어갈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으셔. 너도 알다시피 자존심이 세신 분이야. 지수는 창밖의 교차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 꺼지고 차들이 질서 있게 흘렀습니다. 도시의 밤은 늘 분주했지만 어느 누구도 누군가의 마음엔 신호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지수는 자신의 메시지가 얼마나 날카로운 선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다음 날 새벽 혼자 시장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가던 반찬 가게를 찾아 주인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나물과 장, 그리고 고등어 절임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뒤지는 대신 기억을 더듬어 어머니의 방법을 흉내냈습니다. 마늘을 다질 때 손끝으로 냄새를 맡고 된장의 농도를 물에 타보며 조심스럽게 간을 맞췄습니다. 끓는 냄비에서 올라오는 향이 부엌을 천천히 채우자 지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시의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지나 테이블에 금빛을 그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어머니의 말이 다른 의미로 들려왔습니다. 대충이란 단어는 비난이 아니라 애타는 마음의 다른 표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결혼하고 떠난 뒤에도 오래된 상가, 건물의 좁은 부엌에서 평생을 지켜온 자신의 삶을 며느리에게
조심스레 건네고 싶었을 것입니다. 지수는 장을 불려 국물을 내고 나물을 손으로 조물조물 묻혔습니다. 손바닥을 타고 지나가는 참기름의 미끄러운 감촉이 이상하게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점심 무렵 지수는 도시락통에 반찬을 담았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택시에서 창밖으로 이어지는 고층 건물의 유리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빠르게 변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유리문 앞에 서자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수는 말 대신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는 뚜껑을 열어 향을 맡았습니다. 어머니의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내가 했니 하고 묻는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많이 서툴러요. 그래도 어머니가 하시던 방식대로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네. 이 마시면 밥이 넘어간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퇴원 후 어머니는 며칠간 지수의 집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수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부엌 앞에서 두 사람은 작은 약속을 했습니다. 먼저 묻고 천천히 알려주고 서로의 방식에 공간을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지수는 어머니에게 집 근처의 작은 공원 산책로를 안내했습니다.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바람에 잎이 흩날렸습니다. 어머니는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 도시의 속도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네 하며 새로 생긴 카페의 메뉴판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지수는 라떼 2잔을 주문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 마시는 거품의 부드러움에 놀라며 말했다가 금세 머쓱해졌습니다. 지수는 그 표정을 사랑스럽게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도시에는 늘 시장과 국밥집이 있었고 지수의 도시에는 카페와 쉐어 오피스가 있습니다. 서로의 도시를 가르쳐주고 배우는 일은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저녁에는 어머니가 동태찌개를 만들고 지수는 샐러드를 곁들였습니다. 식탁 위에서 두 도시가 조용히 합쳐졌습니다. 민수는 숟가락을 들고 둘을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대화보다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다음 날 어머니는 시장에서 장을 본 뒤 지하철을 타고 돌아왔습니다. 옆자리 아주머니와 손주 이야기로 친해진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지수는 어머니에게 스마트폰 지하철 노선 앱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몇 번을 묻고 또 물었습니다. 지수는 한 번도 답답하다는 표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웃으며 천천히 손가락을 잡아 스크린을 움직였습니다. 서로의 도시가 조금씩 겹쳐졌고 그 겹침은 두 사람을 가까이 데려왔습니다. 일요일 저녁 지수는 결심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생일을 앞두고 집에서 작은 밥상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시골식 미역국에 도시식 스테이크를 곁들이는 이상한 조합이었지만 그게 지수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 문턱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필요할 때만 한마디씩 도왔습니다. 마늘은 여기쯤에 넣으면 향이 산다며 작은 비결을 속삭였습니다. 테이블볼을 깔고 접시를 올리는 일까지 끝나자 창밖의 도시가 노을로 붉어졌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민수가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가 흐르고 어머니는 꽃을 받으며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지수는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손으로 쓴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무심했던 말과 문자에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집의 부엌이 어머니의 인생을 밀어낸 곳이 아니길 바랍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카드 아래에는 부엌 서랍 열쇠 모양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카드를 접어 가슴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했다가 웃었습니다.
내가 너를 미워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다만 서툴렀을 뿐이다. 어머니는 가벼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도시의 밤과 우리의 새 출발을 위해 작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창밖으로 자동차 불빛이 하얀 강처럼 흘렀고 그 흐름은 이상하게 평화로웠습니다. 며칠 뒤 지수는 출근 준비를 하다 냉장고 문에 붙은 작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필체로 지수에게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한 장의 편지가 나왔습니다. 지수야, 나는 오래된 시장에서 살아오며 세상이 변하는 것을 수없이 보았다. 변하지 않는 게 있다고 믿었던 건 부엌의 맛과 가족의 정이었다. 너의 집 부엌에 들어가면 내 지난날이 갑자기 낯설어져 마음이 서투르게 나왔다. 너의 메시지는 내 자리를 잃었다는 두려움이 크게 울려서 더 아팠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만든 된장국을 먹고 나서 알았다. 자리는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나눠 앉는 것이라는 걸. 내 방식과 내 방식은 다르지만 같은 밥을 먹는다. 그게 가족이다. 나는 내가 내 아들보다도 더 도시를 똑똑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 든든하다. 나는 내게 오래된 시장의 비법을 조금씩 알려주마. 너는 나에게 이 도시의 길을 가르쳐다오. 우리 둘이 합쳐서 민수의 길을 지켜주자. 사랑한다는 말은 서툴러 잘 못했지만 오늘은 쓰겠다. 사랑한다. 날씨가 차가워진다. 창틀에 먼지가 조금 쌓였더라. 그러나 일부러 그대로 둔다. 내가 좋아하는 화분을 창가에 옮겨 놓았으니 햇빛이 더 잘 들 거다. 편지를 읽은 지수는 부엌 의자에 앉아 조용히 웃었습니다. 도시의 새벽은 창백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커피포트를 올리고 머그컵을 3개 꺼내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오시면 하나, 민수가 일찍 일어나면 또 하나, 마지막 하나는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부엌 시계가 분을 넘길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작은 장바구니에 방금 구운 식빵과 시장에서 산 사과를 담아왔습니다. 지수는 먼저 말했다가 웃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아침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잠에서 깨어나 부엌으로 들어오자 세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오늘의 첫 숟가락은 서툴지만 단단한 화해의 맛일 거라는 것을요. 창밖에서는 출근길 버스가 연달아 지나갔고 도시의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엌만큼은 다른 속도로 흘렀습니다. 느리지만 정확한 속도, 서로의 마음을 기다려주는 속도였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진 접시는 평범했지만 그 위에 담긴 것은 특별했습니다. 오해와 서운함, 다짐과 배움,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작은 이해가 한 접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는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 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한 숟가락을 떠 입에 넣었습니다. 그 맛은 도시의 새벽 공기처럼 맑았습니다. 어머니는 빵을 얇게 썰어 버터를 발라주었습니다. 민수는 칼질하는 두 사람의 손을 보며 마음속으로 감사했습니다. 가족이란 결국 서로의 도시를 조금씩 배워가는 일이라는 걸 그는 알았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갈 무렵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오면 올해는 내 집에서 모이자고 했다. 내가 전부치기는 할 텐데 내 방식도 같이 하자. 지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이번에는 우리 같이 해요. 두 사람의 목소리는 가볍지만 단단했습니다. 도시의 창문 너머로 햇살이 깊게 들어왔고 식탁 위의 사과가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될 준비를 마친 듯 했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서서히 높아지자 지수는 마지막으로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지금 이 부엌엔 어머니의 어제와 자신의 오늘이 동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시간은 늘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요. 때로는 후진했다가 다시 앞으로 나아가며 멈추는 순간에도 마음은 조금씩 자랍니다. 지수는 어머니에게 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천천히 해요. 서로의 도시를 계속 배우면서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다. 가족은 함께 배우는 사람들이지. 창밖의 도시는 여전히 빠르게 움직였지만 세 사람의 아침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 집의 부엌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냉장고 한켠에 시장 비닐이 한 묶음 놓였고 서랍에는 라떼 스푼이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서로의 흔적이 섞였고 그 섞임이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도시의 불빛보다 오래 남을 것이었습니다.